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속 숫자를 기억하세요. 코스피 5,500, 누군가에겐 허황된 꿈이고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일 첫 장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의 상식은 모두 무너졌다는 사실을요. 2026년은 변고년, 붉은 말의 해임이 역사적으로 붉은 말은 멈추지 않는 질주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불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의 투자 방식으로는 2026년의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 하나의 금융기관 근무 경험과 경영대학 투자론, 강의 경력 등을 통하여 얻은 투자 전략과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갈아 넣었습니다. 2026년 1월, 누군가는 자산의 앞자리를 바꿀 것이고 누군가는 1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월 한 달 동안 벌어질 부의 재편에서 철저히 소외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찬란한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통찰력을 전해드리는 채널 해뜨는 경제학입니다. 지난 2025년 참 힘드셨죠?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지나오며 도대체 언제쯤 내 계좌에 볕이 들까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드디어 2026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새해 덕담이나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2026년 1월에 당장 벌어질 3가지 핵심 시나리오와 여러분이 수정해야 할 포트폴리오 전략을 디테일하게 쪼개 드릴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실체부터 금리 인하의 가짜 신호, 그리고 정부의 숨겨진 밸류업 카드까지.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경제 전망서 10권을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2026년 것이 경제 환경,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가? 변고년 붉은 말의 경제학,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보죠. 변고라는 글자를 풀이해보면 위아래가 모두 뜨거운 불의 기운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폭발적 에너지와 극심한 변동성을 동시에 의미해요. 지난 2, 3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그 파도가 잦아드는 시기가 아니라 파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변곡점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끝까지 당겼다가 놓는 순간처럼 억눌렸던 수요와 기술적 진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스프링보드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해와 진실. 2026년은 경기 침체 아닌가요?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냐? 가계 부채가 한계치인데 터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지표만 보면 암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2026년 1월의 시장은 2026년 말의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는 2026년은 한국의 반도체와 에너지 솔루션이 없으면 전 세계 경제가 멈추는 구조가 됩니다. 침체를 걱정하며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사례, 2016년의 대자비, 10년 전인 2016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브렉시트, 미 대선 등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성장은 끝났다고 소리 높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2026년의 상황이 그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2016년이 모바일의 시대였다면 2026년은 생성형 AI가 실물 경제에 완전히 이식되는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1월에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판 사람들과 조용히 우량주를 모아간 사람들의 1년 뒤 자산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월 1주째 해야 할 일.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부채 리밸런싱.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변동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1월 초에 고정금리 대환 대출 상품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2026년 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불규칙하게 내려갈 겁니다. 둘째, 현금 비중 20% 확보.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풀매수를 하는 건 하수입니다. 1월 중순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 일시적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한 총알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셋째, 계좌 슬림화. 2025년에 물려있던 잡주들, 소외주들 과감히 정리하세요. 2026년은 가는 놈만 가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예상됩니다. 1등 주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상질의 응답, 질의 환율이 1,400원인데 지금 미국 주식 사도 되나요? 응답, 위험합니다. 2026년 1월은 환율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환차손으로 수익이 상쇄될 수 있어요. 차라리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국내 수출 대형주나 환해지형 상품을 눈여겨보세요. 자, 이제 거시적인 밑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 우리 지수를 5,500까지 끌어올릴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를 넘어 15만 전자로 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전 세계 큰손들이 2026년 1월에 집중적으로 매집할 반도체 퀀텀 점프의 실체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구체적인 종목 선정 기준을 공개합니다. 반도체 퀀텀 점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운명의 1월. HBM4 단순한 부품이 아닌 패권의 이동, 혹시 HBM4를 그냥 좀 더 빠른 메모리 칩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2026년 주식시장에서 돈 벌 자격이 없습니다. HBM4는 단순한 부품의 진화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에 흐르는 가장 빠른 혈관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2026년 1월 이 HBM4의 수율 데이터 하나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에 5% 아니 10%씩 요동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 지표를 모르면 여러분은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하이브리드 본딩의 충격. 2025년까지가 클라우드 AI, 즉 서버 중심의 시대였다면 2026년은 온디바이스 AI의 원년입니다. 내 스마트폰, 내 자동차, 내 노트북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AI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기존에는 칩과 칩 사이를 납땜으로 연결했다면 이제는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버립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전력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술을 완벽하게 양산해내는 기업이 2026년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가 바로 1월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됩니다. 오해와 진실, 반도체 피크아웃론 바보 같은 소리, 월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살 사람은 다 샀다. 재고가 쌓인다는 공포심 조장 기사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재고는 옛날 방식의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AI 전용 칩은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왜 한국을 제집 드나들듯 오겠습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없이는 그들의 GPU도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기 순환 사이클이 아닙니다. 산업혁명급의 슈퍼 사이클이자 구조적 성장입니다. 지금 주가 조정이 온다면 그건 2026년 내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분석,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승자의 조건. 그렇다면 1월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현재 HBM의 제왕입니다. 엔비디아와의 동맹은 굳건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죠. 1월의 관전 포인트는 HBM4의 양산 수율이 경쟁사 대비 얼마나 격차를 벌리느냐입니다. 삼성전자 잠자는 거인입니다. 2015년 내내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삼성은 현금만 100조를 쥔 기업입니다. 1월에 HBM4 턴키 수주 소식이 터지는 순간 그동안 눌려왔던 용수철이 튀어오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안정성을 원하면 하이닉스의 조정 시 매수, 인생 역전의 한 방을 노리면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라.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5거래일 연속 들어오는 그날, 바로 그날이 여러분이 적금을 깨야 할 타이밍입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월에 반도체 매매 공식, 막연하게 사지 마세요. 1월 한 달간 딱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스텝 1, 1월 8일 전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영업이익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의 HBM4 로드맵 언급입니다. 양산 준비 완료라는 워딩이 나오는지 귀를 쫑긋 쓰세요. 스텝 2, 소재, 부품, 장비, 낙수 효과 체크. 대형주가 무거워서 싫다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형주를 보세요. 한미 반도체, HPSP 같은 기업들의 수주 공시를 알람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스텝 3, 외국인 선물 포지션 추적. 현물보다 선물이 먼저 움직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에서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로 전환하는 날. 그날이 바로 본격적인 랠리의 신호탄입니다. 예상 Q&A. 규모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수가 아닐까요?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무릎도 아닙니다. 이제 막 신발끈 묶고 출발선에 선 단계입니다. AA 시장의 개화는 스마트폰 혁명 때보다 10배 더 큽니다. 쫄지 마세요. Q. 반도체 ETF는 어떤가요? 이제 개별 종목 분석이 어렵다면 SOXX 미국 도구나 국내 반도체 탑10 ETF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단,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니 1월엔 자제하세요. 반도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삼성전자가 날고 기어도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미국 연준의 금리와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입니다. 2026년 금리 인하 정말 시작될까요? 아니면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까요? 자, 이제 금리와 환율의 공포스러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금리와 환율의 공포, 미 연준의 배신과 1,500원 환율의 습격, 금리 인하, 그건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폭등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미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렸던 시기는 어김없이 경제 위기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즉, 금리 인하는 축포가 아니라 경제가 망가졌다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만약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린다면 환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망쳐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희망 대신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쓴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킹달러의 역습.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문장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입니다. 물가는 잡혔다고 하지만 임금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게 한국 투자자에게 왜 공포냐고요? 미국 금리가 안 내려오는데 한국만 경기가 어려워서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한미 금리 차는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환율 1,500원 시대의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여행 갈 때 환전 비용 비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앉아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팔고 떠나는 셀코리아의 트리거가 당겨진다는 뜻입니다. 오해와 진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은 거 아닌가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잘 된다고요. 이건 1990년대. 쌍팔년도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원자재를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 원가 부담이 폭증해서 영업이익률이 박살납니다. 게다가 외국인 수급이 꼬이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하락합니다. 즉, 고환율은 수출 호재라는 공식은 2026년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환율은 외국인 이탈, 그리고 나아가 지수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 분석, 파월의 이입, 그리고 한국은행의 딜레마. 2026년 1월, 우리는 두 사람의 입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미루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부동산 PF 터질 것 같아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엇박자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순간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을 겁니다.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0.25%비에 살짝 내려주면서 한국도 숨통이 트이는 골디락스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단계별 실행 가이드, 금리 환율 리스크, 헤지 전략. 거시 경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1월 포트폴리오의 다음을 추천드립니다. 스텝 1, 달러 자산 30% 보유. 주식이 불안할 땐 달러가 왕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미국 당위 채권 ETF를 현금 대신 보유하세요. 환율이 튀면 달러 차익으로 주식 손실을 메꿀 수 있습니다. 스텝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알람 설정. 마지노선은 4.5%입니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4.5%를 뚫고 올라간다면 기술주,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가치주나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자, 그것이 환경은 살얼음판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기 위해 목숨 걸고 추진하는 정책,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세제 개편입니다. 이 정책 수혜주를 1월에 미리 선점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연말 배당금과 시세 차익은 연료이 하나 더 붙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밸류업과 내수 회복, 정부가 주는 확정 수익 구간,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정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세력에게 당했다는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외국인, 기관? 아닙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하면 부동산이 얼어붙고 반도체 밀어주겠다고 하면 공장이 들어섭니다. 2026년 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기업들에게 주가 안 올리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이 억지로라도 주가를 부양해야 하는 이 기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은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PBR 1배 미만의 굴욕과 주주 환원율의 마법, 아직도 주가 수익 비율만 보고 계신가요? 2026년 트렌드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PBR이 0.5배라는 건 1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회사가 주식시장에선 5천 원에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지금 당장 문 닫고 자산 다 팔아도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남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아끼려고 일부러 주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세제 개편안과 밸류업 인센티브가 본격 가동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자사주 소각을 안 하면 기업 경영권을 위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익 인격음을 곳간에 쌓아두는 구두소에 기업이 아니라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게 돈을 뿌리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오해와 진실, 밸류업 이미 다 오른 거 아닌가요? 금융주, 지주사 이미 2025년에 다 올랐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끄신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옆나라 일본을 봐야 합니다. 일본 증시가 30년 박스권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밸류업 정책 시행 2년 차부터였습니다. 한국의 2026년이 바로 그 2년 차입니다.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는 실적과 공시로 증명하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알짜배기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차 상승 후 눌림목을 주는 1월이 바로 저가 매수의 마지막 막차입니다. 3대 밸류업 대장 섹터, 금융, 자동차, 지주사.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다음에 3가지를 추천합니다. 금융, 보험. 금리가 애매할 땐 배당이 답입니다. 배당 수익 원해지 7%를 깔고 가면서 밸류업 공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관 자금이 패시브로 들어오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대장주를 보세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 돈 잘 버는 건 온 국민이 압니다. 그런데도 PER 5배 수준입니다. 2026년 글로벌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를 뚫고 하이브리드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다면 여기에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더해져 주가는 레벨업 아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사, 특히 경영권 승계 이슈가 엮인 지주사를 주목하세요. 자사주 소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지주사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가짜, 밸류업, 골라내는 법. 무늬만 밸류업인 기업에 속지 마세요. 1월의 공시를 보실 때 이 3가지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스텝 1.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소각인가? 자사주를 사기만 하고 소각 안 하면 나중에 다시 시장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각 단어를 확인하세요. 스텝 2. 총 주주 환원율 30% 이상인가? 배당금 플러스 자사주 소각액, 순이익. 이 비율이 30%는 넘어야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스텝 3. 외국인 지분율 증가 추세. 외국인들은 말보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습니다. 밸류업 공시 이후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 진짜입니다. 예상 Q&A. Q5 배당주 투자는 연말에 하는 거 아닌가요? A.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배당락 떨어지고 주가가 빌빌거리는 1월이 바닥입니다. 게다가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배당 확대 요구가 거세지며 주가가 오릅니다. 1월에 사서 3월에 파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규명 금융투자자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가정시 다행히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예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세금 걱정보다는 수익을 내는 게 우선입니다. 세금 무서워서 돈 못 벌겠다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차 사고 결국은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로 귀결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구 줄어서 부동산 끝났다던 2025년의 예언, 2026년에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공급 부족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며 집값이 다시 미쳐 날뛰게 될까요? 다음에서는 대한민국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2026년 시나리오,
영끌 탈출인지 추격 매수인지 그 냉혹한 현실을 진단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화두이자 자산의 종착역인 부동산입니다. 주식은 떨어지면 물타기라도 하지만 부동산은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산 전체가 묶이고 인생 계획이 10년 뒤틀립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갈망하는 내 집 마련의 욕망을 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공급 절벽이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살벌한 양극화를 예고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실물 자산, 인구 소멸 공포를 이기는 공급 절벽의 역습, 집값, 인구 줄어서 폭락한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한국 인구 줄어드니까 부동산은 끝났다. 지난 몇 년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서울 주요 입지의 집값은 어떤가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론자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변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입주 물량 제로 연문의 공포입니다. 2, 3년 전 공사비 폭등과 PF 사태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 지었습니다. 그 대가가 2026년 지금 공급 절벽이라는 쓰나미로 돌아왔습니다. 살 사람도 줄었지만 살 수 있는 새 집은 아예 씨가 말랐다. 이것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전세가율의 반란과 상급지 쏠림 현상, 부동산 시장의 가장 정직한 선행지표는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 깁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이 없으니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숨죽이고 있던 투자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단 예전처럼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최양극화노입니다.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GTX 라인 역세권은 상승, 지방 비선호 지역은 빙하기.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급화된 시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하나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2020년에 영끌은 묻지마 매수였지만 2026년의 매수는 선별적 진입이어야 합니다. 지금 무리해서 대출을 풀로 당겨 비인기 지역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주택자이고 서울 수도권 핵심지 분양이나 급매물을 보고 있다면 지금이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상승이 예상되니까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는 것,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2026년 돈이 몰리는 세 가지 키워드.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2026년 부동산 트렌드 3대장을 꼽아드립니다. 신축 희소성, 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는 더 강화됩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있는 신축 혹은 분양권이 가장 쌉니다. GTX-B C노선 개통 예정지, A노선의 학습 효과를 보셨죠? 동탄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B C노선의 착공과 개통 가시권에 있는 지역, 인천 송도, 의정부, 수원 등의 대장주 아파트가 제2의 동탄이 될 겁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 이제 행정 절차가 끝나고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전세가 상승과 함께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겁니다. 포지션별 대응 전략.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딱 정해드립니다. 케이스 1. 무주택자. 청약 가점이 낮다면 청약 포기하세요. 서울 접근성 좋은 경기 남부권에 지은 지 5 내지 10년 차. 아파트 급매를 1월 비수기에 잡으세요. 3월 봄 이사철 되면 매물 싹 들어갑니다. 케이스 D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살 집도 떨어졌지만 가고 싶은 상급지도 주춤할 때입니다. 상급지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금 과감하게 매도하고 대출을 조금 더 일으켜서 이동하는 상급지 점프 전략이 유효합니다. 케이스 3 다주택자. 죄송하지만 아직은 웅크릴 때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 못난이 물건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뭉치는 작업을 하세요. 예상 Q&A. Q. 경매 억션은 어떤가요? A. 아주 좋습니다. 고금리를 못 버틴 영끌 물건들이 2026년 상반기에 경매 시장에 쏟아질 겁니다. 감정가 대비 70, 80% 수준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요? A. 전세 사기 여파가 아직 남았습니다. 아파트 대체제, 즉 아파텔이 아니라면 투자는 보류하세요. 환금성 떨어지는 자산은 2026년의 독약입니다. 부동산 덩어리가 커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무서우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1월 저 해뜨는 경제학 2
직접 짠 그려 실전 포트폴리오 글을 공개합니다. 나의 자산 규모와 성향에 따라 주식 60%, 채권 20%, 현금 20%. 도대체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월 첫째 주, 둘째 주, 주차별로 우리가 기계처럼 사고 팔아야 할 매매 타이밍에 관한 분석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 포트폴리오 1월 당신의 계좌를 바꿀 황금 비율.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세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분석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분석한 대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30분이 내용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포트폴리오 원형 차트만큼은 반드시 캡처해서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세요. 2026년 1월 이 비율대로만 자산을 세팅해도 여러분은 상위 10% 투자자가 됩니다. 바벨 전략의 극대화. 2026년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바벨 전략입니다. 엽기처럼 중간은 비우고 양 끝단에 집중하는 거죠. 한쪽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안전자산, 국채, 달러, 배당주를 든든하게 채우고 반대쪽에는 인생을 바꿔줄 초고성장 자산, AI 반도체, 바이오를 담는 겁니다. 어중간한 종목들은 다 버리세요. 잃지 않으면서 터지면 대박나는 구조. 이것이 제가 분석한 2026년 필승 전략입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월 주차별 매매 캘린더, 달력을 꺼내세요. 1월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추천합니다. 1주차, 1리터 효도 탐색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2025년 손실 종목 과감히 손절하고 현금 확보, 밸류업 관련주 1차 매집, 2주차, 18, 10 승부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CES 2026 뉴스에 관심, 반도체 소재, 부품동 장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때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3주차, 일시부패 결정고 인내심, 미국 옵션 만기일과 겹치며 시장 혼조, 이때가 바로 아껴둔 현금 20%를 쓸 기회, 4주차, 11.87 수확,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며 상승 예상, 수익난 종목 일부를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 추천, 예상 Q&A, Q동 비트코인은요? A 포트폴리오의 5만화 10% 이내라면 찬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나 현물 ETF 이슈가 살아있다면 디지털 금무로서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단, 알트코인은 도박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데오리움만 보세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탄 당신을 위하여 서머리, 오늘의 3줄 요약,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영상 딱 3가지만 기억하고 나가세요. 반도체, HBM4와 온디바이스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삼성전자와 소재, 또 부품 장비의 1월 반등 예상, 매크로 금리 인하라는 환상 경계, 환율 1,500원 시대를 대비해 달러와 밸류업 배당주 추천, 부동산 공급 부족 현실에 대비하여 무주택자는 매수 추천, 1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기 고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저는 지난 2주간 밤을 새며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 뜨는 경제학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2026년 상반기 기관들이 몰래 사모으는 탑10 종목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 뜨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